이성아 대표님,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님이십니다. 네,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주 교수님께서 마음경이 확해 같이 조인해달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대답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저는 과일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일 장사를 하고 사업을 조그만하게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입양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카데믹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말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아내가 다자녀 갖는 것을 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5명 주시고 딸은 그냥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아들 5 정도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화살통에 가득 차려면 하나님 5명의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아내의 약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입양했을 때, 저희 쌍둥이들이 딱 2달 됐을 때에 저희들이 입양하면서 받았던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를 소망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아들 둘을 연달아 꿀줄 낳았는데, 둘째 낳을 적이 좀 어렵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낳음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임신 시기도 놓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한 몇 천만 원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지금 프로라이프로 활동을 하면서 컨셉션, 인공수술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든지 아내는 아기를 많이 갖고 싶으니까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하다가 그게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저희도 많이 힘들고, 그런 중에 저희들이 홈스쿨을 시작을 하면서 아들도 홈스쿨을 시작을 하면서 홈스쿨 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입양한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셋째 딸, 저 가운데 있는 셋째 딸이 이제 자연 임신으로 하게 되고 셋째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넷째도 연년생으로 또 바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일주일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순장, 제가 30대 40대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4-5번 가야 되니까 순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교회에 모든 시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순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에 쓰러졌고, 그런데 저희 순예배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7시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 이때 끝나다 보니까 밤 12시 돼서 아내가 쓰러질 때도 이 주변 사람들이 장난치거나 뭔가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급하게 병원을 가서 봤더니 태반방으로 인해가지고 넷째가 약간 뇌사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죽음의 저주를 우리한테서 걷어주십시오 하고 막 울며불며 기도하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약물을 많이 투여를 해도 아기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이제 24시간 만에 이제 넷째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 갔을 때 다들 아마 흔치 않은 경험이죠. 저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을 하면서 놀랬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아들이, 넷째가 아들이었으면 너의 아들이 내가 허락한 그 시간만큼 나 채우고 내 품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위로는 받았습니다. 위로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영화 같은 경우에 장례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장례식도 정식으로 치르고 우리 아들 둘하고 잘 그렇게 고이 우리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씀했던 셋째 때 입양하지 못했던 5째, 6째를 이제 입양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길지만 하여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반대로 1년 넘게 이렇게 혼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거면 한 번에 2명 입양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이 사고를 좀 아버지하고의 갈등을 줄여야 돼요. 저희는 주일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제 동생, 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내도 일단 자녀가 4명에 그 집도 위탁한 자녀 5명, 그리고 저도 5자녀에 또 위탁한 자녀가 지금 3명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죠. 애들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는 어떻게든지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꼬시자. 이게 저희들의, 그래서 항상 주일날 저녁에는 부모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입양 얘기하면 너무 마음 어려워하시니까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어려운 걸 좀 피하게 하자. 그래서 한 번에 2명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쌍둥이들은 거의 입양 대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됐고, 또 그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8월 27일 날 저희들이 입양하면서 처음 받았던 날이고요. 너무너무 미안했고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입양을 하고 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진원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를 왜 경영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아하고 나그네를 돌보라. 여기서 나그네는 저는 탈북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하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고아를 몰랐던 게 아니죠. 근데 입양을 하고 났더니 고아들이 내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봤을 때 우리 넷째가 천국 간 그 사인이 물론 죽음은 저주입니다. 물론 아픔이고 슬픔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와 여러 가지 연결점을 허락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입양하다 보니까는 대한사회복지회도 윗분울이라고 하는 입양가족 자조문 회장이 됐고, 2018년에 정부입양가족연대 대표가 됐습니다. 왜 정부입양가족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냐면 2018년 1월에 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이 동성애자들이 입양할 수 있게 입양법을 바꾸려고 공청회를 여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대부분 그 신생자녀가 있으면서 입양한 가족들의 70~80%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생자녀 없이 그냥 입양하시는 분들의 크리스찬 비율은 40%로 줄어요. 그러면 한 60% 정도는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신 분들이고, 한 40% 정도는 신생자녀가 있어도 입양하신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분, 근데 또 한 100%의 크리스찬 입양 가족들 모임을 모였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리더십이 한 10% 정도는 굉장히 극진 왼쪽입니다. 자기가 되게 세신 분들이. 자기가 세니까 앞에서 방법도 세고 말씀도 잘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앞에서 잘 싸우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보다. 나는 그냥 자조 모임 회장으로 열심히 애들 데리고 몇백 명 모아서 캠핑 다니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은, 저는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남인순 의원이 딱 나왔을 때 그분이 민주당의 그 극진 페미니스트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쪽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왔죠. 자기네 팀인데 이쪽 리더십이 왜 저분은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 크리스찬 내에서도 굉장히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정부입양가족연대라는 단체를 세우고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저런 분들이 이야기할 적에 누군가 반대적, 크리스찬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입양가족연대라는 단체를 세우고 저희들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6월 30일 날 입양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입양법이 남인순 의원이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라 입양促진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남인순 의원도 보건복지위고 제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김미 의원도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서로 계속해서 부딪혀가지고 현재 있는 입양법은 많이 빵꾸난 법입니다. 또 부딪히는 건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빼놨고, 그거에 대한 시행령을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양促진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보호출산법, 보호출산제가 얼마 전에 통과되었는데 그것도 저희 단체에서 김미애 의원하고 활동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이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부입양가족연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바꾸면 그러면 누가 입양할 건데 여전히 크리스찬이겠죠. 그래서 한국입양 선교회 대표로 오늘 저는 이따 오후 3시부터 그 기도회 모임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요. 한국입양 선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발 입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도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호아동이, 그러니까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고아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몇 퍼센트인가 보면 표 보시다시피 1에서 2%인데요. 놀랍게도 이 비율은 미국에서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중동에서도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비율은 나와요. 1%에서 2% 정도의 원가정 분리아동은 희한하게 저 비율대로, 물론 전쟁과 기근이 없을 때 일반적인 상태에서 저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25만 명 이하로 이제 출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000명 정도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분리된 아동들을 어디서 보호하나 보면은 2020년 자료를 보면 시설 아동, 시설 보호가 보육원 아니면 고아원, 옛날 말로는 고아원, 지금 말로는 보육원이 한 66%, 그리고 가정보호가 34%, 그러니까 3대1, 3대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보호에 보면은 1,4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그 위탁가정입니다. 그럼 위탁가정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위탁가정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기서 위탁가정은 다 친인척 위탁가정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키워주는 것도 위탁이고, 그 삼촌, 이모가 키워주는 것도 위탁으로 넘어가고, 국가의 일정 지원을 받고, 저 아동들은 나왔을 적에 또 뭐 5년 이상 되면 군대도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을 봤을 적에는 무용고 위탁, 그러니까는 전혀 혈연이 없는 위탁이 1년에 그런 몇 명인가 100명이 안 됩니다. 입양도 현재는 입양법, 아까 말씀 2011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그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님이 만드셨는데요. 그분 굉장히 극진 좌파시고 극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셨고 그분이 현행 입양법을 만들면서 2011년에는 1,500명 정도의 입양되던 국내 입양 숫자가 현재는 150명 이하로 줄어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으로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에 따라서 입양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양 기반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입양법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게 민간 입양 단체의 입양입니다. 근데 민간 입양 단체가 정말 이래요. 공무원이 일할 적에는요, 지금 최근에 입양법이 이제 바뀐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입양에 대해서 이제 상담해야 되고 보호출산제도 입양 그 공무원, 준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는데 전화 쓸 때 그런 형편이면 낙태하시 무슨 보호출산자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한테 맡겼을 때 아까 보육원도 예배가 맡겼습니다. 학교도 예배가 맡겼죠. 크리스찬 대안학교도 예배드리면 우리 국가 지원 안 해라고 하는 식으로 국가 주도형으로 갔을 적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폐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간 입양 기관이 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개는 폴트하고 그 대안은 거의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2군데 정도 남아서 할 텐데요. 과연 그 국가에서는 그 아동 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얼마나 그걸 소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시설 보호가 압도적으로 많고 가정 보호가 3분의 1로 우리나라는 적다. 근데 저기 내에서도 더 들어가서 그 무연보 입양, 그러니까 비혈연 입양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극히 더 적어져서 전체 숫자에 몇 프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넘기시면요. 그러면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한국이 2017년 자료인데요. 그 보육원에 저희 평균 11년 이상 보육설에 장기 보육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원가정 돌아갈 확률이 15% 정도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보육원에 0세 때 들어가는 아이들은 거의 85%는 18년 동안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혼 가정의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보육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아들, 꽤 큰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도 원가정으로서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고 대부분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OECD 국가는요, 장기 보육설이 기본적으로 7배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단기 보호, 임시 보호 시설로 잠깐 아동을 붙들고서는 어떻게 하면 위탁가정, 입양가정으로 넘길까, 가정보호를 할까가 그 선진국, 소위 말하는 OECD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거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굉장히 보육원, 아동의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보육원 투선 청년들 봤을 적에는 주거가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재정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낮은 진학
자녀율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지난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이 그 일반 가정에 있는 아동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역선택으로 지금 미혼모 단체들이 주장을 해서 미혼모 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지만 미혼모 분들이 재정 지원 받는 걸 보면서 지금 올 초에 언론 발표에 의하면 7% 정도가 의도적으로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애 낳고 그냥 미혼모 지원 받으면 아파트도 저리에 없고 또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 가지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그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역선택이 일어나는데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부족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렇게 많이 받는데 보면은 이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거주할 집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고 했을 때 쭉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자립 지원할까라고 했을 때 경제적 자립 지원하겠다, 주거 지원하겠다라고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넘기시면 그런데 보육원에 퇴소한 청년들이 죽고 싶다고 자살 경험을 충동을 하는 게 50%고 일반 가정 청년들이 2.4%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20배 넘게 많습니다. 보육원에 제가 그 운영비로 그 이전에 보육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에 n분의 1로 그냥 보이는 아동들의 숫자를 알아봤어요. 한 아동이 보육원에서 있을 때 보육원에서의 모든 운영비가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얼마 들 것 같아요? 제가 맞추면 바나나 하나 얼마일까요?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위탁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한 달에 지원되는 게 하루 10,000원, 3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아동의 직접 양육비로 한 그 기초생활수급자 개념으로 해서 6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67만 원 가지고 애기 분유사고 뭐 하고 또 그러면서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이 옷 사가지고 애기 입히고 그러는 게 현재 상태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는 가정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질적 후원과 지원은 시설보호로 되어 있어요. 시설보호에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에 나온 아이들이 뭐라고요? 절반이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고아라는 뜻은 외롭고 아동 아닙니다. 외로운 아동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하고 행사할 적에 여러분 자립은 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립은 같이 쓰는 게 자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기를 정말 소망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보면 갓난아기 때 들어간 아이들은 가정이 뭔지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또 중간에 들어간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으로 들어간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가정이 뭐일까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어렵거나 슬퍼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가정을 이루지 않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는 자립은 누군가 함께 있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매와 빨리 가정을 맺어서 둘이 함께 쓰는 것이 올바른 그 온전한 자립이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그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 틀렸다.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정보호로. 가정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가정이 없죠. 입양할 가정, 위탁할 가정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700명 정도의 아동이 지금 보육원에 1년에 들어갈 때 그 무연고 위탁, 비효율 위탁이 지금 작년 수준으로 88명이더라고요. 88명 중에 6가정이 제 친구들과 저와 제 동생 가정이에요. 80명 정도 남은 거죠. 그 정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위탁을 부르짖어도 다들 뭐라 그러냐면 데리고 왔다가 어떻게 해야죠. 저도 지금 아기가 언제든지 생모가 나 아기 키우래라고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갓난아기 이렇게 키우고 정들였다가 걔랑 어떻게 해야죠? 멘붕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아기 키우면 되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넷째가 먼저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운데 아버지가 천국 가셔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딸내미가 있는데요. 그 깐난 아기, 그 아기가 제 동생네 가정에서 이제 위탁하면서 2년 넘게 키우다가 미국으로 입양 갔을 때 그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가정의 장점, 이것도 시간이 부족하니 넘겨주시고, 다 그냥 우리 아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비인혈 위탁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보육원 아동들 보면은요, 원가정에서 분리됐다라고 해도 그 입양 대상 아동은 특히 적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은 1년에 4,000명 중에 200~300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친권이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다 위탁 대상 아동이에요. 위탁 대상 아동인데 위탁 가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위탁 대상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엄마가 보육원에 0세 때 맡겨놓고 18년 동안 놔뒀는데 그 아기들이 입양 대상으로 안 바뀌어요. 엄마 이름이 있다고. 친권을 분리 안 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3년마다 생모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든지 안 하든지 확인도 잘 안 되고, 저희 아기도 지금 이제 5개월 됐는데 매달 면접 교섭해야 되는데 지금 4번이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이제 애기를 아득하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안 나타나요. 생모들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입양 대상 아동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 대상 아동으로 있는데 위탁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보육원에 장기 보육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베비박스 아동들이 1년에 200~300명을 확 늘게 됩니다. 그 베비박스 아동들이 다 보육원에 들어갔거든요. 보육원에 들어간 아동들, 보육원에 들어간 베비박스 아동들이 입양됐을까요? 입양이 안 됐어요. 그냥 보육원에서 그 아기들을 그냥 키웠어요.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들도 그 아이를 어떻게 입양 대상 아동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사전적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탁을 했던 게 2021년 8월에 첫 번째 위탁을 했던 게, 왜 베비박스 아동들이 입양 대상으로 해서 입양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육원으로 들어가나. 그래서 그 중간에 아기를 제가 위탁 가정으로 아동 일시 위탁으로 인터셉트를 해서 그 아이들의 모든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고 서울시 그 공무원들 방문하고 관할구청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모든 그 베비박스 아동들 다 입양 대상 아동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한 2년 동안 그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보육원에 있는 거는 정말 답이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난 대표라고 장학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왜 나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18년 동안 감옥에 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보육원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를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맞지만 보육원과 바깥 사회와 감옥과 바깥 사회의 차이는 무엇이냐? 개인적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거의 나눠주는 똑같은 활동을 해야 됐으니 우리가 그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온전히 살 수 있다 없다? 온전히 살 수 없다. 당신네들은 그런 환자를 만들고 있다. 라는 게 그 보육원 퇴소에서 지금 장학사로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필요하겠죠.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 어떻게 지금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돈 말씀드린 대로 어마무시하게 한 아동당 쓰고 있지만 그 아동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네, 그 가정위탁 2017년 가정위탁 종결 사유 보면은요, 보호 연장 종결이라는 거는 18세가 됐어도 아동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자동 종결, 그때까지 키우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다 친인척 위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가정 복귀가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그러면 85%는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보육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보육원에다 맡겨놓고 냅두고 있습니다. 위탁한 가정들 생모가 와서 찾지 않으면 그냥 키워요. 그걸 어떻게 보육원에 갖다 놓겠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3월생이니까 이제 9월 9개월 됐는데 너무 이뻐요. 지금 9번째 아기인데 혹시 엄마가 나타날지 몰라서 큰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앞으로 18년 동안 키운다. 예를 들어서니까 위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적에 그 아들이 아마 보호 연장 준비로 넘어가겠죠. 대부분의 그냥 무연고 위탁 가정들은 그렇게 아기를 함부로 못
근데 미국의 입양이 몇 퍼센트가 위탁에서 넘어오는지 아세요?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양 문화가 실은 위탁하다가 넘겨받는 거지 신생아 입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탁 가정에 대한 숫자가 정말 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아동권리보장원을 요청을 해서 그 김미 의원실을 통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말씀드렸던 제 얘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저한테 8번째 얘기였는데 8번째 얘기 수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청아야, 네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위탁이에요. 얘는 또 입양 대상 아동을 제가 만들려고 베이비박스 아동을 급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기 입양 대상 저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다. 넷째인 너 아들은 딱 하루 키우고 네 아들이다고 울며 불며 그러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고 장례치러 온갖 거 다 하더니 얘는 네가 6개월 키우는데 왜 네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맞아요. 그러네요. 내 아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 가정예배는 9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스탠스가 뭔지 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거잖아요. 기도받지 못할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구나. 내가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도주된 것도 넘겨주세요. 이 아기가 지금 아까 말한 8번째 아기인데 대머리죠. 그 DNA가 좀 손상돼가지고 머리하고 털이 없고 손톱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국내 입양 대상 아동이 아니에요. 미국에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미국 입양으로 갑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이 대머리 아저씨가 입양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3명의 아들이 있고 한국 아이 2명 장애 아동을 신청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4번째 아동을 봤는데 저분이 우리 그 우주였어요. 지금은 유다로 저 아들 이름이 바뀌었는데 유다를 만났을 적에 저분이 너무너무 긴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장애아를 신청했기 때문에 못 움직이나 팔다리가 없나 막 그러고서 있는데 어떤 아이를 만나지라고 했는데 애가 너무 멀쩡하고 뛰어다니고 아이 컨택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저분이 오히려 당황하신 거예요. 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왜 장애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 눈썹 뭐 이런 모든 털이 없고 손톱 발톱이 없어서 장애예요. 그랬더니 저분이 그때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를 내가 장애인 거를 한국에서 처음 알았다. 그 얘기를 해서 자기도 머리털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장애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했던 그런 엄마 아빠고 지금 5번째 장애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의 기도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하나님 완벽한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5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함부로 장애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만한 아이를 우리한테 주세요.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있고 유다가 형 3명 안에서 마구락을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는 그 아시아인이 미국의 백인 사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영상으로 여러 가지로 봅니다. 해외 입양의 어려움들. 미국에 입양 간 그 전쟁 후까지 16만 명이에요. 그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10자녀 키울 때 다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10자녀 다 잘 되지 않아요. 16만 명이 가는데 왜 다 잘 돼야 되겠어요? 어려운 청년들이 있고 어려운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입양이 잘못됐다. 왜 나를 입양을 왜 나를 미국에다 파냐라고 난리를 치세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가서 너무 잘 살고 그곳에서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기의 삶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물론 감당해야 될 텐데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 가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해외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외 입양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쓸쓸하게 자기 부모 못 찾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우리도 같이 울잖아요. 그죠? 그럼 보육원에 있는 아동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육원에 있는 아동도 똑같아요. 보육원에 나와서 자기 부모를 엄청 찾습니다. 그게
해외 입양에 4배가 더 넘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보나요? 아니, 그 영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해외 입양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면 그렇게 우리가 울면서 저 나라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거를 그냥 보육원을 잘 키워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도와돌볼 유일한 대안은 진짜 건강한 가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남북통일 됐을 때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가정이 온전치 않습니다. 저희 이번 다음 주말에 저희 미팔군에서 저희가 탈북민 목회자인들 남한에 내려와 있는 34,000명 중에 110분 정도가 실제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교회를 하시는 분 한 7-80분 되세요. 그럼 이분들이 뭐 국목위원이나 국기총이나 지금은 합쳐져서 국기총으로 됐지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을 저희가 2020년서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초대를 해가지고 한 60분 넘은 것 같습니다. 매달 초대를 해서 그분들 말씀 듣고 탈북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 80분 정도 되는데요. 탈북민 한 3-40명 우리 남한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재정적 후원하고 기도 제목 받고 그러면서 하다가 다음 주 12월 22일을 저희가 홈커밍데이로 해서 지금 미팔군 부대 내에 있는 호텔에서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다시 한 200분이 행사를 합니다. 북한의 가정을 엄밀하게 보면은 극도로 깨어져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성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에서는 가정의 형태는 물론 있죠. 물론 있고 한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 발표보다는 북한에 그렇게 많이 깨어져 있는 가정과 그 아동들 그리고 그런 아동들을 복음통일됐을 때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미국이 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요. 아까 더 심한 장애 아이들 많이 키우는 미국 가정들 제가 방문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 지원은 있다고 해도 가정 내에서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 엄마 아빠예요. 다 엄마 아빠인데 그걸 감당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얘기하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구한테 주는 미국 사람들이 신앙과 활동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도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 그분들의 삶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놀라워요. 그 애를 하나 입양하는 아까 그 가정이 6만 불 들었다고 하니까는 한 7-8천만 원 든 거예요. 애를 입양하려고. 한국의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근데 저희 영상에 나온 그 주다 아빠는 그것을 위해서 대출받아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입양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한 명이라도 키우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5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동이 5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어쩌다 보니 우리가 5명의 아들을 키우게 됐네. 당신 말대로 허락하신다면 딸을 계속 키우면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 누가 돌볼 것이며 탈북민들이 중국에 팔려간 여자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3만 명의 고아들이 고아 보육원에 있는데요. 그 중에 몇 명이 저희 오늘교회 장학 프로그램으로 와서 지금 같이 이번에 한동대 로스쿨 통과를 한 또 장애아 아동도 있습니다. 또 그런 아동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보육원에서 중국에서 자라가지고 사랑받고 한국에 와서 지금 또 자라고 있죠. 근데 복음통일됐을 때 그 아이들은 또 누가 건강한 거예요? 동남아 포피노라고 하는 필리핀어에 있는 그런 아동은 누가 건강한 거예요?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런 다문화다 뭐다라고 하는데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여러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 아동들을 누가 입양할 건데 건강한 가정,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들을 입양하고 품는다면 그러면 전 세계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까요? K-팝과 이런 싸구려 문화로 우리나라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은 달라. 미국이 아무리 욕먹어도 미국의 가정 문화와 미국의 입양 문화는 전 세계가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이 구별되고 또 복음 통일을 온전히 준비할 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는 지금 남한에 있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속히 입양되거나 위탁되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준비되어 통일되었을 때 북한과 중국과 또 동남아에 있는 아동들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대한민국